자, 이어서 3부 미국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남자 글로벌 라이브의 엘리트 유사남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옆 동네 엘리트 유상호입니다. 자, 옆 동네 엘리트. 뉴저지에 사는 우리 엘리트. 왜 엘리트냐 말씀하실 텐데, 대학교를 돈 안 내고 다니셨답니다. 장학금 받고 다니셨다고 해서 저희가 엘리트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일단 그 신규 실업수당 지표는 안 봤거든요. 지금 나왔죠? 네, 지금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측치보다 10%가량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오르면 물론 경기 침체 신호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아까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캐나다가 깜짝스럽게 이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사실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 이후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지표 가운데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오후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4시 반쯤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대차 대조표가 중요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미국에서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갚고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라 이 대차 대조표는 시간 있으면 지켜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 중국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오후 21시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12시간 기준으로 모르겠네요. 21시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는 중국 관련해서는 높게 올라가주는 편이 소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미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물가는 올라가줘야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 그 밤 사이에 몇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그 무역 수지 그리고 원유 재고 이거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면 깜짝 금리 인상, 원래는 2개월간의 금리 동결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캐나다 증시가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여러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말고도 미국 내의 무역 수지 자체가 생각보다 안 나온 모습이 정확히는 수입 쪽이나 수출이나 양쪽 다 좀 부진했던 모습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유 재고가 사실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제 에너지 주식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그겁니다. 저희도 얘기 많이 했지만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어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갑작스럽게 금리를 동결했다가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모습에 미국도 만약에 원한다면 지금 당장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번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점도표를 좀 더 보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점도표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를 좀 엿볼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둘기파에 해당하는 연준 위원들도 지금 우리가 금리 동결하는 것을 금리 동결이라 생각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무래도 이런 뉴스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시장의 경계 심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캐나다와 미국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까요? 저는 일단은 금리 동결 쪽에 신호를 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실질적인 FOMC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커다란 움직임 없이 아마 변동성 적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동결에 한 표를 좀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에 한 두어 시간 전쯤인가요? 중국에서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좀 소극적인 신호죠. 적극적인 신호는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한 며칠 전에 한번 뉴스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중국 정부에서 사실 은행들한테 예금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국의 5대 국유 은행들이 약 5bp에서 15bp 정도를 예금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사실 예금 금리 인하의 효과는 돈을 푸는 효과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예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요. 소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돈을 푸는 효과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중국 쪽에서는 사실 이미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부양책을 이미 몇 번 썼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먼저는 일단 예금이 사실 중국 내에 예전에 8빌리언 달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 내에 예금 금액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푸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조치로 나올 것이 중국이 결론적으로는 예금이 아니라 대출 쪽의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좀 적극적으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려면 우리는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 뭐 이런 뉴스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혹은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쪽 이야기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전에 나왔던 중국 최대의 회의에서 인민회의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부양책에 대한 것들을 약간 조금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중국에서 부양책을 실행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예금금리 인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볼 이야기는 좀 새로운 뉴스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메시가 마이애미로 이적을 한다고 결정이 났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은 일단 주식시장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미난 거는 지금 현재 이 메시가 마이애미로 이적함으로써 MLS라는 사실 미국 내 축구가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애플 TV가 독점적으로 중계를 한다는 계약이 걸려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앞으로 조금 더 뷰어십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뉴스로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갖고 와서 애플 TV와 관련이 있음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온 게 지금 이미 마이애미 인테르에 이제 여기 메시가 이적하는 클럽의 이름인데요. 마이애미 인테르의 지금 리셀가가 지금 10배 이상 뛰어 올랐다고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애플 TV의 구독자 수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리셀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의 경기를 보기 위한 티켓 가격이 지금 10배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와, 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넷플릭스는 많이 보는 거 알겠어요.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좀 많이 안 보는 거 알겠고, 애플 TV는 어때요? 주변에서? 애플 TV는 만약에 내가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주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테드 라소라든지 몇몇 작품들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다작을 하는 느낌이고 애플 TV 같은 경우는 다작은 아니지만 몇몇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는 느낌이라서 약간 두 개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테드 라소 보셨어요, 혹시? 너무 재밌게 봤죠. 저도 봤거든요. 와, 테드 라소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와, 그렇지 않아요? 네, 테드 라소 보면서 저도 MLS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메시 한번 오게 되면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쿠팡이었을 거예요. 쿠팡 TV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손흥민 경기를 아마 독점을 했었죠. 제가 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메시가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 독점 방송을 애플 TV로 할 테니 일단 티켓 리셀가도 엄청 10배나 뛰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애플 TV를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겠느냐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중요한데요? 예, 중요하네요. 중요한 거 아이고. 맞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좀 뭐 안 좋은 건가? 아,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이 재택근무를 없애려고 한다고요? 지금 구글 쪽에서는요, 여러모로 재택근무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규칙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된 거에 의하면 구글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주 3회 의무 출근을 지금 지시하는 지금 지시사항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회유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구글 쪽에서는 저런 노력을 한 지는 사실 좀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구글 내부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직원들은 이 재택근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제 다시 또 재택근무라는 지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재택근무로 돌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만약에 이 재택근무를 없앤다면 이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의 저 주 3회 의무 출근이라는 강수가 과연 통할지 안 통할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저렇게 되면은 많은 탤런트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안 좋은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그 구글의 직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사직이죠. 만약에 사퇴가 저희 아니라. 네. 주변에도 그쵸, 그쵸. 이제 네. 주변에도 구글에 다니고 있는 직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포기하게 시킨다면 이직을 한다는 친구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구글 재택근무를 없애려고 하는 거 이거 과연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이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기 전 그때 JP 모건이라든지 미국의 IB들이 은행가들은 사실 사무실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행가에서는 이 선후배 간에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IT 업종은 좀 다를 테니까 구글 재택근무 없애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렌트 가격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셨네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뉴욕의 렌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집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즌인데요. 일단 지금 그래서인지 뉴욕에 지금 5월에 평균 거래 가격이 렌트 가격이 최고치로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4월에 비해서 거의 9.9%가량 높아진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눈이 쫓아오고 있는 방향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 아파트를 돌아다녀 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돌아다녀 봤었는데, 일단은 럭셔리 아파트 계열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뉴욕 렌트,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요. 재미난 거는, 저가의 렌트보다는 좀 더 고가의 렌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아마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일은 아마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뉴욕의 렌트 가격이 올라가는 시즌이 왜 5월이에요? 일단은 5, 6월 쪽에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방학 시즌이 이제 곧 들어가니까요. 이제 학교나 뭐 여러 방학 시즌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이전에 있어서 렌트를 미리 찾아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뉴욕의 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5, 6월에 이제 주거비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 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물가에는 일단 시즌적으로 일단 계절성을 부여를 해서 사실 렌트비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제 계절성을 부여했을 때 얼마만큼의 렌트비가 상승할지는 아마 가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공식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는 없어서 근데 계절성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뭐 렌트비를 부여를 한다거나 반대로 렌트비를 깎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CPI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맨하탄 내나 혹은 미국 내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는 좋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OER 조사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연준이 지금 렌트비를 주거비를 측정하는 방식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 집을 렌트를 주면
얼마에 주겠다라는 거를 조사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많이 채택되어 있거든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렇게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마 주거비가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기 전에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까지도 지금 외신들의 헤드라인 가운데 미국의 스모크,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스모크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사장님? 지금도 이제 저희 집 내에서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오토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원래는 계속 돌아가지 않고 뭐 한 10분에 한 번씩 정도만 돌아가는데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스모크가 아직 가득한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하늘 자체가 오렌지색으로 나올 정도로 스모크가 굉장히 자욱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공기가 너무 좋지도 않고요.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동이 났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동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기 때문에 좀 고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외신에서는 지금 헤드라인으로 대부분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현지의 상황을 여쭤봤어요. 자, 다음으로 볼 뉴스는 자, 이제 기업별 뉴스를 좀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별 뉴스들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거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던, 지금도 좋아하시는 루시드가 중국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 마켓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AI, 생성용 AI 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유료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제자로 나온 뉴스인데요. 아마존에서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만약에 프라임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광고를 보면서 볼 수 있는 조금 더 싼 버전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광고형 유료 광고 구독형 이제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개별 뉴스지만 흥미있게 봤던 뉴스는 카바나에서 2023년 전망치를 크게 올렸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 뜻은 카바나 개별 주식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카바나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주식들을 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중고차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게 이제 제가 맨하임 인덱스라고 해서 중고차의 거래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추적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중고차 강세가 보여지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카바나 쪽에서만 좋은 호재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마존 뉴스가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를 어떻게 볼 수 있게 하겠다. 이 소식과 함께 그 로쿠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쿠와 관련된 뉴스가 뭐 따로 있나 살펴보니까 로쿠의 개별 이슈는 없고 아마존의 이번 정책이 로쿠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래 로쿠가 급등했던 걸까요? 글쎄요, 저도 아마존과 로쿠 사이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로쿠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형 서비스인데요. 일단은 만약에 아마존도 이렇게 광고 구독형을 발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로쿠 쪽에서도 광고 구독형을 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도 로쿠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별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아마존의 이 이야기와 함께 로쿠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만 지금 월가에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던 사실 요즘에는 소식이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근데 게임스탑 쪽에서 어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게임스탑에서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크게 폭락한 상황이고요. 일단 실제 데이터와 예상치가 많이 크게 어긋나면서 매출가량 10% 가까이 미스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EPS도 10%가량 미스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어닝콜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게임스톱에
CEO를 펄렁이라는 CEO를 해고를 하고 앞으로는 라이언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밈 주식의 대부라고 불리는 인물을 이제 executive officer로 앉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스톱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닝콜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불안함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게임스톱 현지에서 보면 어때요? 실제 매장 일단 가보셨어요? 옛날에는 자주 갔지만 지금은 사실 뭐 추억에 남아 있는 기업이라고 아마 봐야겠죠. 사실 이미 지금 CEO가 다섯 번째 교체, 이제 제가 아는 것만 다섯 번 교체됐는데 지금 누가 와도 이 게임스탑이라는 비즈니스를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다들 게임들을 스팀이라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많다는 게 지금 장점이 아닌 단점이 돼가는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스탑 어차피 밈 주식이기 때문에 그 뭐 관심 갖는 분들은 한정적일 수 있겠지만, 자, 뭐 실수로 들어갔다가 여지까지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게임스탑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임스탑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도큐사인과 퓨얼셀 에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퓨얼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아직 데이터를 갖고 오지 못했고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퓨얼셀 에너지는 제가 살짝 보고 들어왔는데 영업 적자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가 적자를 좀 축소시키고 흑자 전환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퓨얼셀 에너지는 영업 적자가 확대됐다고 하면서 좀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시장이 시작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수 선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지수 선물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합니다. 잠잠해요. 일단 보합권에서 뭐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은 0.1% 강보합, 그리고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스톱 제가 조금 전에 좀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장 초반부터 한 20% 급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지수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 분위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 강보합이고요. 다우존스, S&P 500도 강보합. 일단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와 그제 호주와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그러면 잠시 금리를 인상을 멈췄다가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7월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FOMC까지는 상당한 경계감이 시장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의 움직임을 한번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인 움직임은 일단 이렇습니다. 앞서 그 아마존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해 주셨죠? 아마존이 1.2%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맵을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쫙 그어서 왼쪽 위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기업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가치 기업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이쪽 기업들이 하락하고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땐 이쪽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기술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기술 기업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니까요. 한번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갖고 보는 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좀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 뉴스가 크게 나왔었던 게 바로 그거였었죠.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코인베이스까지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제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자산 동결까지 했고, 결국 이게 좋은 뉴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비트코인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의 몇 개 품목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걸
증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코인베이스도 사실 이런 뉴스가 긍정적일 수는 없죠. 오늘 시장에서는 뭐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0.7%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어펌입니다. 자, 어펌을 오늘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저희가 그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제가 유선남님께 바로 그 뉴스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어펌의 BNP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펌이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영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펌은 제가 이걸로 한번 볼게요. AFRM. 자, 어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급등을 하고 급등해서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결국은 이제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오늘도 이 상승세를 좀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펌 봤고요. 그리고 퓨얼셀 에너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퓨얼셀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게 요즘에 관심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한때는 이제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가운데 하나였었죠.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본장에 들어서는 오히려 2%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연료전지 기업 하나 더 볼까요? 플러그인? 플러그 파워 한번 볼까요? 플러그 파워? 자, 플러그 파워는 사실 긍정적인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이 미국에 있는 몇몇 개 소도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디젤 발전기를 이제 연료전지 발전기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물론 시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내년 상반기에 직접 가동에 들어가는 건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시기는 상당히 멀지만 그래도 이 연료전지를 실제 발전기로 사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죠?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멀죠? 자, 오늘 중국 관련주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중국 관련주들 한번 볼 텐데 알리바바 보겠습니다. 사실 일단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알리바바 0.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징동닷컴도 한번 볼까요? 자, 징동닷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동닷컴은 0.57%에서 0.6% 올라가는 그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사실 시간을 거래해서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오늘 장 초반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니오는 0.7%, 샤오펑도 한번 볼게요. 샤오펑은 장 초반 2.2%. 자, 그리고 리오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오토는 장초반 1.19%. 자, 좋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선남님, 제가 초반 분위기 좀 몇 개만 정리해봤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사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변동성이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뉴스를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면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SEC에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몇몇 자산에 관해 코인 자산에 관해서 이게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인베이스 CEO는 그 거래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증권거래위원회와 SEC와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좀 커져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CEO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항소는 진행할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계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장 초반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들 다양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장 초반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유선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글로벌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